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오늘은 가을 뿌리 야채면서 약재로 널리 사용하는 더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더덕은 10월이 되면 이제 알이 굵어지면서 캐내기 시작하죠. 이 약재명으로는 사삼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이 약재로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중국에서는 이 사삼을 북사삼과 남사삼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삼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논란보다는 사삼과 똑같은 식물은 아니지만은 비슷한 그런 약효를 가진 식물로 우리나라에서 나는 사삼 종류라고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식물은 산지에 따라서 약효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덕은 초롱 꽃가에 속하는 숲속에서 주로 자라는 다년생 덩쿨식물입니다.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서 주로 자생을 하는데 이 잔대나 도라지 뿌리하고도 이렇게 비슷하면서 효능도 유사합니다. 이 참더덕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노삼, 사엽삼, 사삼, 백삼 등의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물길학에서는 이 더덕을 사삼이라고 부르는데 양요, 무늬, 식미, 지치 등의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삼은 더덕이 아니고 잔대하고도 더 가깝다 그런 학자들도 있고 또 이 일반적으로는 이 더덕을 사삼이라고 한다라는 그런 학자들도 계십니다. 약재로 사용할 때는 또 남사삼, 북사삼으로 중국에서 사용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모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사삼 범주에 넣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명의별록에서는 인삼, 현삼, 단삼, 고삼, 사삼을 오삼이라고 하는데 그 모양이 비슷하고 약효도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삼은 모래 땅에서 잘 자라는 삼이라고 해서 사삼이라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더덕은 뿌리 전체에 혹이 두꺼비 잔등처럼 더덕더덕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서 더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더덕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식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상용이나 약용으로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 봄에 어린 잎이 나오면은 이 데쳐서 나물로 먹고 또 가을에는 뿌리를 캐서 날것으로 먹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고추장 양념을 발라서 이렇게 숯불에 구워 먹죠. 그 외에도 이제 무침이나 튀김, 장아찌를 담아 먹기도 하고 술에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 이 더덕 덩쿨은 털이 없고 줄기와 뿌리를 자르면 하얀 유즙이 나옵니다. 이 뿌리는 도라지처럼 이렇게 굵고 또 더덕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단맛이 나지만은 나중에는 쓴맛이 나죠. 이 뿌리 겉은 굉장히 딱딱하지만은 속은 그렇게 이 치밀하지 않고 푸석푸석해서 방망이로 이렇게 두들기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오래 묵은 더덕은 산삼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고 또 우리 민족이 애용해 오던 그런 음식물입니다. 이 더덕과 비슷한 유사종으로는 이 꽃뿌리 안쪽에 자주빛이 도는 갈색 반점이 없는 것을 푸른 더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 소경불알은 이 더덕과 비슷한 식물이지만은 더덕처럼 이렇게 이 뿌리가 길지 않고 둥글면서 잎 뒷면이 하얀 털이 많은 점이 다릅니다. 소경불알 뿌리도 이 더덕처럼 먹기도 합니다. 이 더덕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씹히는 맛이 좋기 때문에 사찰에서는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중국에서는 더덕 뿌리를 자르면 하얀 이 액체가 나온다고 해서 나무에서 나는 우유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 도라지하고 함께 식용보다는 약재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는 더덕을 약재로 사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음식 재료로 활용을 많이 해왔는데 이 더덕이 도라지보다는 향이 좋고 질감이 부드럽기 때문에 좀 더 품격 있고 고급스러운 식재료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더덕은 자연산과 재배한 더덕으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 자연산은 재배한 더덕보다 향이 더 강하고 약효는 좋지만은 가격이 비싸고 공급량이 너무 적죠. 그래서 일반 요리에는 주로 우리가 이 재배한 더덕을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더덕은 무기질이 많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육류와 함께 먹으면 중화돼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 더덕을 활용해서 만든 요리를 보면은 이 봄에 나온 어린 잎은 부드럽기 때문에 살짝 데쳐서 나물로 만들어 먹거나 또 깨끗이 씻어서 쌈 채소로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또 이 더덕 뿌리로 고추장 장아찌를 담아 먹거나 또 생채, 자반, 구이, 튀김, 누름적, 전과 등을 만들어서 먹어왔었는데 이 제각각 다른 맛과 식감을 내는 훌륭한 식재료로 이렇게 활용을 해 왔습니다. 특히 이 햇더덕을 얇게 절면서 칼등으로 이렇게 두들겨 소금물에 담가 우려낸 후에 꼭 짜서 참기름으로 무치고 양념장을 골고루 발라가면서 석쇠에 구워낸 더덕구이가 가장 흔한 요리입니다. 이 더덕은 옛날에는 중요한 식품이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요리 외에 물김치를 담거나 또 생채, 냉국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술을 담가 먹기도 했습니다. 이 더덕은 검은깨와 고추장과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이 더덕은 지방과 단백질이 좀 부족한 편인데 검은깨가 이를 보충해주고 또 고추장은 더덕의 쓴맛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고추장 구이도 많이 먹습니다. 더덕을 약재로 사용할 때는 뿌리를 가을에 캐서 햇볕에 말리면 굉장히 가벼워지는데 이 말린 뿌리를 탕에 넣어 달여 먹거나 아니면 갈아서 산재나 환재를 만들어서 이용을 합니다. 또 술에 담아서 약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특히 이 특산물로 유명한 울릉도 더덕은 심이 없고 부드러워서 식용으로도 적합하지만은 사포닌 함량도 많기 때문에 약효가 좋다고 합니다. 이 더덕은 인삼처럼 사포닌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 좋은 약효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더덕은 폐를 튼튼하게 하고 위장과 비장, 신장에도 효과가 있고 또 예로부터 민간에서는 물을 마시고 체한 데 효과가 있다고 하고 또 음부가 가려울 때나 아니면 종기가 심할 때 또는 독충에 몰렸을 때 가루를 내서 바르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 민속약에서는 이 더덕을 거담제나 강장제, 보양보험제, 부인병 치료제, 또 산후약, 그리고 해소, 해열, 풍열, 혈변 등에 이렇게 쓰고 인삼이나 구절초를 배합해서 꿀에 섞어서 보약으로 이렇게 쓰기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더덕에 관한 내용 보겠습니다. 이 더덕은 1431년 향약 채취 원령이나 향약 집성방에는 이 가덕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가는 더할 가이기 때문에 더라고 읽어서 더덕이라고 불렀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이 명의별록에서는 더덕을 더덕잎은 고기잎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이 본초 강목에서는 1개월에 싹이 나는데 처음 나는 것은 아욱잎과 같다. 8, 9월에 줄기가 자라면 높이가 1, 2척이 된다. 잎은 뾰족하고 길어서 구기잎과 같으나 작으며 톱니가 있다. 또 가을에 잎 사이에서 작은 자수자 꽃이 피는데 모양은 방울 같고 피면은 5갈래로 찢어진다. 모래땅에서 잘 자라고 황토옥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 고려도경에서는 관에서 매일 내놓는 나물에 이 더덕이 있는데 그 모양이 크며 살이 부드럽고 맛이 있다. 이것을 약으로 쓰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더덕을 약으로 이렇게만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평소 식품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아마 지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보살림경제에는 2월에 옮겨 심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 그 당시에 재배를 하기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더덕을 고르거나 손질하는 법, 보관법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더덕을 고를 때는 뿌리가 굵고 이렇게 곱게 뻗으면서 삶아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표면에 주름이 깊지 않고 장가지가 많지 않은 것이 좋고 이 더덕 향이 진하게 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쪼갰을 때 하얀 지백이 많이 나오고 내부에 심이 없이 부드러운 것이 좋고 또 머리 부분은 1cm 이하로 짧은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더덕을 손질할 때는 먼저 이 소를 이용해서 흙을 깨끗이 씻어낸 후에 껍질째 이렇게 소금물에 한 20분 정도 담가둡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칼집을 내서 외피를 벗겨내는데 이 껍질을 불에 살짝 구우면 쉽게 벗겨질 수도 있고 또 이 벗길 때는 세로로 칼집을 길게 내준 후에 과일 깎듯이 돌려 깎으면 깎기가 좀 더 쉽습니다. 이 껍질을 제거한 후에는 물에 담그면 영양성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바로 요리하거나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밀대로 이렇게 두들겨 주면은 섬유질이 좀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구이할 때는 좋습니다.
이 더덕을 보관할 때는 이 더덕이 얼지 않게 주의해야 되고, 신문지나 젖은 타올에 싸서 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껍질을 제거한 더덕은 가능한 한 이 빨리 섭취하고, 남은 것은 말려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릴 때는 더덕을 밀대로 잘 밀어서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햇볕이 드는 곳에서 한 2, 3일 정도, 또 그늘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 이제 신문지에 잘 싸서 비닐팩에 넣고 냉장실이나 냉동실에 두고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더덕 효능 보겠습니다. 신농 본초경에는 중초를 보호하고 폐 기운을 만들어준다 라고 했고, 이 본초 강목에서는 폐화를 내리고 오래된 기침이나 폐 위에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폐화는 폐에 화가 쌓인 것을 말하고, 폐 위는 폐가 줄어드는 그런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은편신삼에서는 폐열을 내리고 음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허로로 인한 기침이나 각담, 각혈을 치료한다라고 했고, 본초 정신에서는 폐음을 보호하는 전문약으로 폐하를 내리고 오래된 기침이나 폐가 허약하여 위축된 증상을 개선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본초 해연에서는 모든 음호 화염, 즉 음이 허약해서 화가 위로 올라오는 증상을 치료하고, 탁기가 내려가지 않고 천기가 올라오지 않아서 가슴이 번잡한 증상을 개선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더덕 효능 보겠습니다. 성질은 약간 차고 맛은 달고 약간 쓰며 폐경, 위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양음, 청폐, 이기 생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폐열을 내리고 폐를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이 효능이 있고, 또 위에 위장의 음을 보호하고 이 갈증을 멈추게 한다라는 그런 효능이 있고, 기운을 만들어주면서 담을 제거하는 그런 효능도 있습니다. 따라서 폐음 부족으로 인해서 폐가 건조해서 마른 기침을 자주 하거나, 또 목이 가렵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으면서 몸에 허열이 있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음이 부족해서, 즉 위장의 음이 부족해서 허열이 있어서 입이 마르고 갈증이 나면서 배가 빨리 고파지고, 또 대변이 건조하게 나오는 그런 증상을 개선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이 폐와 위장이 허약해서 기능이 약한 증상이나 목에 가래가 걸려서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증상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현대 영양학적인 더덕 효능도 보겠습니다. 이 더덕에는 인삼이나 도라지에 많이 들어있는 사포닌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칼슘이나 철분, 인 등 무기질이 풍부해서 이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양 강장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른 기침이나 가래 천식에도 도움이 되고, 가슴 통증을 동반한 기침이나 또 가래 천식, 고혈압, 콜레스테롤 제거, 염증 치료, 피부 해독, 강장 기능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더덕에게 어떤 주된 성분 중에 하나인 이눌린은 혈당 조절을 돕는 천연 인슐린으로 불리죠. 따라서 당뇨 환자에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더덕 잎에는 페놀류, 플라보노이드 등 이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고, 또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간 기능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덕에는 또 섬유질이 풍부하죠. 그리고 칼로리는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 문헌상의 효능이나 아니면 동양의학적인 어떤 효능, 또 현대의학적인 효능을 봤을 때 이 일반인들이 드셔도 좋지만은, 특히 그 폐나 위장에 좀 이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이 이 더덕은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더덕으로 만든 약선 보겠습니다. 4.3 심폐탕이 있는데, 이 돼지 심장이나 이 돼지 폐를 손질해서 4.3이나 옥죽을 넣고 땅을 끓여 먹습니다. 이 폐나 위장에 음이 부족해서 마른 기침하거나 각혈, 갈증, 번열, 불면증, 대변 건조증에 효과가 있다고 중화약선에 나와 있습니다. 또 4.3 리피움이 있는데, 이 4.3 20g에 배 껍질을 이 적당량 넣고 끓여 마시는 방법인데, 도한, 즉 잠잘 때 땀이 나는 증상이죠. 도한에 효과가 있다고 대중의학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3 백합 오리탕이 있는데, 오리고기에다가 4.3과 백합을 넣고 탕을 끓여 먹는 방법입니다. 음호형 체질, 즉 음이 허약한 체질이나 폐결핵으로 각혈을 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질병의 식료와 헌방에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 목죽 거의탕이 있는데 거의고기에다가 사사 목죽 산약을 넣고 땅을 끓여 먹는 방법입니다. 위장에 음이 부족해서 입이 마르고 이 갈증이 나면서 적게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변이 묽고 설사하는 증상에 좋다고 본초수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삼 상심과음이 있는데 이 사삼과 상심자를 끓여서 빙탕을 넣어 마시는 겁니다. 이 인후염 효과가 있다고 건강보에 나와 있습니다. 더덕 요리 사진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해먹는 게 더덕구이죠. 더덕구이 사진하고 더덕 산적 이 사진이 있습니다. 이 더덕을 이용해서 만든 요리들 종류입니다. 뭐 물김치에 넣기도 하고 또 더덕 잎을 이렇게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하고 더덕 튀김, 더덕포, 뭐 더덕탕에 이렇게 넣기도 하고 또 더덕 무침도 있습니다. 이 더덕을 이용해서 더덕밥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덕으로 차를 끓여 마시기도 하고 또 장아찌를 담가 먹기도 하고 또 술을 담가 먹기도 하고 이렇게 그 떡갈비처럼 이렇게 더덕을 끼워서 이렇게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이 약선 요리에 많이 나오는 더덕 약선 요리들 사진입니다. 이 더덕을 이용해서 나온 상품들도 꽤 있습니다. 이 더덕하고 배하고 같이 이렇게 즙을 짜서 나오기도 하고 또 더덕 마죽이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더덕이 많이 나오는 철이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계절 음식으로 한 번씩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